자, 우리 유호문 TV입니다. 이 소장이고요. 우리 미스터 채 여기 어디예요? 여기 지금 아부다비 대통령궁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제는 아부다비 대통령궁이지만 자, 유럽 허니문 추천 지역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늘 스위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뭐 스위스 같은 경우는 먼저 우리 최 차장이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죠. 어떤 네. 수요에 좀 적합하고 어떤 시기에가 좀 괜찮은지, 그죠? 약간 인공의 끝에서 네. 자연의 끝을 설명하는 네.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그죠? 네. 일단 스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자연 환경이 제일 메인이죠. 네. 자연 환경이 메인이고 그 이제 탑 오브 유럽, 네네. 인프라우. 네. 그러니까 결국 자연 환경이 메인이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사실 날씨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겨울은 좀 피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네. 이게 뭐 물론 최근에는 이제 겨울이더라도 이제 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네네. 물론 이제 해만 뜨면 좋죠. 해만 뜨면 괜찮은데 아무래도 조금 이제 유럽은 이제 뭐 흐리거나 이제 비가 오는 게 이제 겨울에는 좀 그런 확률이 좀 평상시보다 높은 편이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최근에는 겨울에도 많이들 가신다. 네네. 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겨울에 가시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춥습니다. 네. 더 춥고 이제 호텔 난방들이 이제 한국이나 이런 데 비해 좀 열악하기 때문에 그죠?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좀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뭐 시기적으로는 그렇고, 또 뭐 비행기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 그다음에 스위스항공이 이제 직항편이 이제 있습니다. 네네. 다만 이게 이제 매일 뜨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우리가 허니문을 가는 보통 예식이 있는 토요일, 일요일을 그리고 이제 뭐 월요일까지 이때는 또 비행편이 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직항보다는 대부분 좀 경유를 이용하시는 지역이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결혼을 많이 하는 봄, 가을에는 그나마 이제 뭐 직항 같은 경우도 주 2회나 3회 정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동계 12월부터 한 2월, 3월까지는 이제 아직 직항이 없다든지 그런 것들이 스위스 허니문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좀 불편한 요소. 예를 들어서 나는 직항을 선호하는데 스케줄이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아직 그 회복이 많이 안 된 거죠. 그런 식으로 하고 우리 미스터 채 얘기처럼 유럽의 미스터 채가 아니라 채 차장 얘기처럼 채널이 두 개다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좀 뭐 다른 지역도 물론 날씨가 좋을 때 가면 더 좋겠지만 스위스는 자연이 메인이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봄 예식은 3, 4, 5, 6월 그죠? 예, 가을은 9, 10, 11월 뭐까지 저기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는 전반적으로 괜찮지만 한 11월 중순부터 이제 2, 3월까지는 일단은 해가 빨리 떨어지고 맞아요. 유럽 자체가 5시면 해가 지는데 스위스는 산간 지역이니까 해가 좀 빨리 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또 산간 지역인 해가 더 춥게 느껴진다는 거, 체감상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 장의 사진에 꽃과 눈을 동시에 담는 그 스위스의 사진은 보통 5월에서 한 9월, 10월 사이인데요. 내가 11월에 간다, 1월에 간다 그러면 그 사진을 연상하고 가시면 안 되고 1월에 인터라켄, 1월에 루제른, 11월에 뭐 스위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이렇게, 물론 이제 겨울에 가면은 이제 뭐 이렇게 하얀 눈이 덮여 있고 그런 모습들이 또 보실 수는 있지만 뭐 그렇지 않은 시기라면은 뭐 그래도 어쨌든 이제 좀 장단점이 있어요. 오히려 애매한 게 봄, 가을이 애매한 것 같아요. 나뭇가지는 다 떨어져서 좀 앙상한데 그러니까 무성한 초록이 없고, 근데 눈은 또 오지 않고 이러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좀 시기를 잘 보고 가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스위스 하면은 우리가 꼭 참고해야 되는 게 살인적인 물가. 그죠? 얼마 전에 스위스에 송금했더니 환율이 얼마예요? 내가 했구나. 그죠? 이미 1,600원은 이제 넘어갔고. 네네. 네. 지금 촬영일 기준 우리가 1월 15일인가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스위스 프랑을, 그래서 이제 유로존 안에 있지만 화폐도 따로 이제 사용을 하고 중립 국가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자체 프랑을 쓰는데 지난주에 환전을 했는데 1,600원을 넘었었어요. 그래서 일단 너무 물가도 비싸고, 뭐 그네들이야 또 뭐 복지나 이런 혜택들이 잘 돼 있으니까 뭐 모르겠는데, 일단 잠깐 들리는 외국인들이나 관광객 입장에서는 근데 오늘 여기 너무 멋지지 않아요? 천정하고 이런 게 너무 화려한데,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물가가 매우 비싸고 그런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오래 머물기보다는 잠깐 이렇게 스쳐가는 정도. 근데 또 이제 요즘 왜 스위스의 유명한 지난 호텔 편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호텔들 있잖아요. 과연 그 묵을 가치가 있는지,
하룻밤에 100만 원 이상 주고 그런 부분 한번 우리 미스터 채 의견 한 번 더 얘기를 좀 해주시죠. 물론 지난 영상의 그죠. 내용이 있지만 예, 뭐 지난 영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결국은 이제 뭐 가치에 대한 판단은 개개인에 따라 좀 이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딱 이게 정답이다는 아닙니다. 이게 정답이다는 아니지만 이제 일부 네. 특히 이제 빌라 호네그 같은 네네. 이런 호텔들은 사실 너무 비싸고 그죠. 그리고 예약도 어려울 뿐더러 네네. 이제 사실 그 우리가 이제 흔히 딱 꽂히는 네. 그 사진 한 장이 이제 100만 원짜리 사진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정도의 투자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조금 이제 추천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개인적으로도 네네네. 그렇고. 그리고 이제 차라리 이제 꼭 이제 온천 호텔을 또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은 네. 제가 또 아델보덴에 네. 호텔 이름이 뭐였더라? 그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어쨌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아델보덴은 이제 온천 호텔 뭐 퀄리티도 뭐 충분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가성비도 근데 물론 하루를 써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네네. 네, 또 이동을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한번 고민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하루의 경험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써야 되는데 그게 이제 봄, 가을에 좀 좋은 시즌이면 괜찮은데 이제 가을이나 겨울에 이제 스위스 지역 자체가 자, 어쨌든 스위스 허니문을 추천하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는 대자연의 아름다움. 정말 한국도 사계절이 있고 아름답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메리트고 그거 말고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네, 뭐 기차 얘기했지만 네. 이제 뭐 융프라우도 융프라우지만 네. 사실 또 아름다운 호수, 네. 그 자연 환경들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스위스를 택하는 분들이 네. 이제 관광보다는 좀 휴양 쪽에 좀 무게 중심을 둔 이제 네. 유럽 여행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인데 네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호텔이나 리조트에서 쉬는 휴양은 또 아니고 네.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좀 힐링을 하고 생각보다 이동이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면 좀 더 좋을 것 같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물가도 사실 좀 비싸고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고 하지만 자유여행하기 위해 일단 안전하고 물론 이제 도둑놈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안전하고 기차로 이제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지난 이제 열차 관련 내용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자연. 근데 또 한편으로 음식 단점. 음식도 맛이 없고 비싸고 갈비탕 한 그릇에 5만 원 하고 그죠. 퐁듀 그거 해봐야 사실 그 추운 겨울에 그 옛날 사람들이 그죠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뜨거운 열량을 위해서 초콜릿이나 치즈 흔한 치즈를 끓여가지고 빵 찍어 먹고 고기 찍어 먹고 그게 흔히 우리가 이제 퐁듀 하지만 그런 것도 너무 비싸고 맥도날드도 빅맥 버거가 지수가 이제 쥐리가 제일 비싸잖아요. 그래서 단점은 또 물가가 너무 비싼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찍으면서도 그렇게 스위스의 저는 매력을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융프라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이제 인트라켄 그 밑에서 봉우리 올라갔을 때 이제 날씨나 상황을 모니터링이 요즘 어플로도 다 가능하고요. 그 옛날에 제가 좀 자주 다녔을 때는 오늘 날씨가 위에 어떨지 이제 기차 타고 올라가면서 보는 거예요. 운무가 껴 있으면은 오늘은 구름 속에서 산책을 하겠구나. 혹은 아예 밑에서 내려봤을 때 오늘은 아예 안 올라가는 게 맞겠구나.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융프라우를 기본적으로 많이 가는데 뭐 주변에 이제 또 피레스트 봉우리라든지 쉴터오른이라든지 어쨌든 이제 제일 많이 가시는 융프라우 주변에도 그런 많은 또 산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고산병을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은 뭐 일반적으로 경험하기가 좀 힘든데 어쨌든 가슴에 벽돌을 좀 얹은 기분, 머리가 띵 하면서 속이 메스껍고 이런 경험도 새롭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컵라면을 가볍게 오늘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컵라면을 가볍게 그래서 이제 15,000원, 20,000원 정도는 그렇게 먹고 내려오는데 그마저도 고산병 때문에 제가 그거 먹고 또 체해가지고 그래서 올라가시면은 산 위에 올라가시면 음식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혼자 화장실 가가지고 손 따고 난리 났어요. 그래가지고 와 막 그 구토할 것 같고 막 하늘이 노래지르고 해가지고 진짜 융프라우 봉우리에서 헬기 불러야 되나 막 이렇게 비상 연락을 취해야 되나 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이제 고산병에 주의하시고 그런 내용들은 네이버에 좀 찾아보셔가지고 개개인마다 건강 상황이 다르니까 그래서 음식 많이 섭취하지 마시고 핫초코 정도 그다음에 컵라면 정도만 가볍게 좀 드시고 힘드신 분들은 바로 빨리 내려오시는 게 좀 좋은 부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스위스 자체가 알프스의 산에 빙하가 녹아서 호수가 형성되고 거기에 마을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좀 유사한 느낌이고 그런 컨셉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대자연의 아름다움, 경이로움. 아, 요거 말고는 또 장점이라고 할 만한 게 좀 안 떠오르네요. 막상 설명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스위스는 이제 대체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사실은. 네네네. 그러니까 스위스 말고는 이제 그런 풍경을 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네. 이게 보통 이제 네?